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해설 시간에서는 지구의 지혜에 대해 아주 깊이 있고 흥미진진한 탐험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늘 쫓기듯 바쁘고 통제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피곤한 현대인의 삶, 다들 공감하시죠? 오늘은 여기서 살짝 벗어나서 조용하지만 아주 심오하고 놀라운 통찰력을 품고 있는 정원의 지혜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짚어볼 6가지 주제들인데요. 퍼머컬처가 도대체 무엇인지, 자연의 지혜부터 시작해서요. 관찰하기, 자원과 폐기물의 순환, 통합이 만드는 놀라운 시너지, 작고 느린 해결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를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방법까지 쭉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챕터, 퍼머컬처, 자연의 지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 있나요? 우리는 왜 자연과 협력하지 않고 자꾸 싸우려고만 할까? 사실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한 우리 산업사회는 끊임없이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고 무조건 속도를 높이면서 끝없는 소비에만 집착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이 퍼머컬처입니다. 말이 조금 학술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퍼머컬처는 단순한 농사기법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근본적인 마음가짐의 전환이자 삶의 방식 그 자체를 뜻하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챕터, 관찰하고 보상을 얻어라입니다. 소통을 통해 얻는 즉각적인 보상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 지금 화면에 크게 확대해드린 이 사진과 문구를 한번 보실까요? 퍼머컬처의 선구자인 데이비드 홈그렌의 말인데요. 자연과 소통하는데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특정 상황에 적합한 해법을 디자인할 수 있다. 맞습니다. 훌륭한 디자인은 무슨 대단한 발명에서 똑딱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고요하고 끈기 있는 관찰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걸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까요? 거창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날씨 좋을 때 마당이나 베란다에 빨래를 널어놓고 계절마다 마르는 속도를 한번 느껴보시고요. 거실에 햇빛이 언제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 각도의 변화를 눈여겨보는 겁니다. 비 올 때 작은 구덩이를 파놓고 물이 어떻게 빠지는지 지켜보는 것도 좋죠. 이렇게 내 주변의 아주 작은 환경, 즉 미기후와 능동적으로 교감하는 게 모든 해결책의 첫 단추거든요. 화면에 띄워드린 이 확대된 사파의 문구도 정말 흥미로운데요. 빌 몰리슨이 말한 생산량, 즉 보상의 개념을 볼까요? 잘 만들어진 시스템의 생산량은 이론적으로 무한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상이 꼭 돈이나 농산물만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연을 지켜보면서 얻는 깊은 깨달음, 이웃과의 따뜻한 교류, 정서적 만족감까지 진짜 우리의 상상력만큼이나 무한하고 풍성한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챕터입니다. 순환. 자원과 폐기물. 재생 가능한 자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짚어보죠. 이번에도 화면에 크게 확대된 사진과 강력한 한 줄을 주목해 주세요. 만약 당신이 한 가지 일만 한다면 그건 빗물을 모으는 것입니다. 정말 와닿지 않나요?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화석연료 펑펑 쓰면서 억지로 시스템을 굴리면 안 됩니다. 나무를 심어 그늘을 만들거나 중력을 이용해 빗물을 모으는 것처럼 자연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원을 지혜롭게 쓰는 게 핵심이죠. 우리가 사는 산업사회 모델하고 자연의 퍼머컬처 모델을 딱 비교해보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현대사회는 에너지를 왕창 투입해서 소비하고 쓰레기로 뱉어버리는 아주 일직선적이고 낭비적인 구조잖아요. 하지만 자연은 예를 들어 지렁이를 보세요. 유기물을 막고 아주 기름진 흙을 다시 내어놓죠. 누군가의 배출물이 다른 누군가의 완벽한 입력물이 되는 낭비 제로의 닫힌고리 형태. 이게 바로 자연의 완벽한 순환 방식입니다. 화면에 이 커다란 사진 속 문장이 우리 현대사회의 일회용 문화를 아주 통쾌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폐기물이란 원래 없다. 다만 잘못 놓인 자원일 뿐이다. 고장난 기계를 당장 내다버리는 대신 부품을 모아 고치고 자투리를 알뜰하게 재활용하는 것. 끊임없이 사고 버리는 낭비 문화에 대항하는 이보다 더 창조적이고 멋진 반항이 있을까요? 이 순환의 원리를 우리 삶에도 당장 적용해 보자고요. 남은 음식물 버리지 말고 오늘부터 당장 퇴비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제철 작물이 남으면 썩히지 말고 잘 말리거나 소금에 절여서 겨울을 대비하시고요. 가끔 쓰는 공구나 자동차는 이웃이랑 쿨하게 공유해 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우리 일상에서 불필요한 과잉 소비를 멈추고 완벽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챕터, 통합이 만드는 시너지로 넘어갑니다. 화면에 크게 띄워진 이 멋진 사파와 홈그랜의 말을 보세요. 적절한 것을 적절한 장소에 놓으면 그들 사이의 관계가 발전하고 서로를 지원한다. 여기서 퍼머컬처의 수학적 마법을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선 1 더하기 1이 절대 2가 아닙니다. 3이 되고 4가 되죠. 개별 요소들을 따로 떼어놓는 게 아니라 서로 돕게끔 잘 엮어주면 그 안에서 예기치 못한 폭발적인 시너지가 생겨나거든요. 이런 시스템적인 사고를 하려면 3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일단 내 공간 전체를 평면도로 쫙 그려보세요. 그리고 각 요소가 뭘 필요로 하고 뭘 뱉어내는지 추적하는 거죠. 아까 지렁이 얘기처럼 닭이 쌓아놓은 닭똥을 그냥 골칫거리로 두는 게 아니라 퇴비장에 훌륭한 영양분으로 바로 직결시켜주는 겁니다. 격리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뭉치게 만드는 아주 전일적인 관점이죠. 5번째 챕터입니다. 작고 느린 해결책. 자연은 절대 서두르지 않죠. 우리는 그동안 뭐든 크고 빠르게만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거대한 농기계의 강력한 화학 비료. 결국 그 결과가 지금의 생태계 교란과 끔찍한 기후 위기입니다. 이제는 작고 느리게 갈 필요가 있어요. 경사면에 수로를 내서 빗물이 천천히 땅에 스며들게 하고 매년 새로 심을 필요 없는 다년생 식물을 심는 겁니다. 또 자동차 대신 자전거 페달을 천천히 밟으며 동네를 관찰하는 느린 움직임. 이게 진짜 에너지를 아끼고 세상을 제대로 보는 가장 현명한 해결책 아닐까요? 자, 오늘 해설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화면에 크게 확대된 이미지를 함께 보시죠. 정원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프 로톤의 이 말이 어쩌면 좀 과장 같으신가요? 퇴비를 만들고 빗물을 모으고 다년생 식물을 심는 이 작고 평범해 보이는 행동들이 사실은 거대한 지구적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극진적이고 강력한 실천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6번째 챕터입니다. 변화를 창조적으로 활용하라.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라이토스가 그랬죠. 변화한다는 것만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숲에서 아주 크고 오래된 나무가 쿵 하고 쓰러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연은 그걸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텅 빈 공간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쓰러진 나무가 분해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는 아주 창조적인 틈새로 활용하죠.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 변화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융통성을 배워야 합니다. 이웃집 나무가 너무 자라서 내 텃밭에 그늘이 졌다면 짜증낼 게 아니라 아예 그늘을 좋아하는 작물로 싹 바꿔 심는 센스. 날씨가 자꾸 변덕을 부르면 빗물 저장 시스템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 두고요.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을 낯설어 하기보단 커뮤니티에 활력을 불어넣을 혁신가로 환대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유연한 적응력으로 싹 바꿔버리는 거죠. 자, 화면에 꽉 찬 이 마지막 명언을 보실까요? 비전은 사물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는 것이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변화에 덜덜 떠는 게 아니라 그 너머의 놀라운 가능성을 보는 눈. 모든 것이 깊이 연결되고 스스로 생명력을 회복하는 재생산 시스템의 미래를 상상하는 것. 이게 바로 퍼머컬처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통찰력입니다. 오늘의 시각적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내일 당장 당신의 미세 기후를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놀라운 철학적 렌즈를 통해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이제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의 아주 작은 텃밭 혹은 일상이라는 이름의 정원을 놀랍도록 조화롭게 가꿔보시길 응원합니다. 끊임없이 관찰하고 기꺼이 자연과 호흡해보세요.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칩니다.